안녕하세요. 쇼커트리 홍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올라 핀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쿠팡 하시는 분들은 선정사 하면 올라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올라에서 두 번째로 만든 세이비라는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세이비를 만든 팀원분들이랑 미팅을 하기로 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생각보다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세이비를 만든 팀원들은 어떤 궁금점이 있었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세이비가 너무 좋다가 아니라 세이비를 꼭 활용해 보세요도 아닙니다. 플레이를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이비 팀들과 미팅을 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 왔다고 하니까 미팅하러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 사업하고 있는 홍프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기팀에서 모인 이유가 저희가 세일이가 추가 기능 개발을 위해서 유저분들께 설문을 진행했고 그 설문에서 가장 많이 투표를 받은 기능 2개를 픽스를 지었는데 이 기능들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면 좋을까에 대한 방향성이나 셀러분들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홍프로님께서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걸 굉장히 귀한 자료로 받고 기능 개발에 활용을 할 예정이에요. 어제 그래서 미리 템플릿 주신 거 봤는데 네. 유용한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잠깐 카메라 켰어요. 네, 네네. 좋아요. 네. 그 신규팀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질문은 어떤 분이 해주실 거예요? 네. 초반부터 쭉 셀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광고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뒤로 가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어떤 걸 보시는 것까지 이어지도록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혹시 신규 등록 상품일 때는 광고 유형이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네. AI 광고랑 그다음에 매출 최저가. 당연히 매출 최저가에는 이제 분류가 좀 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출 최저가를 저희가 크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수동 광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새로운 상품 소싱해왔다 라고 하시면 어떤 광고 캠페인으로 먼저 세팅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첫 번째는 매출 최적화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매출 최적화를 했다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노하우스가 안 나오고 효율이 안 나왔을 때는 다시 AI 광고를 켜서 같이 돌리기도 합니다. 근데 AI 광고를 넣었을 때는 시즌성 제품 같은 경우는 AI 광고가 좀 잘 먹히긴 해요.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AI가 최적화되는 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 최적화로 해서 단기간에 빨리 성과를 나오게끔 하고 걔가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면 그때 AI로 돌립니다. 그리고 AI에서 잘 녹고 있으면 괜찮은데 AI에서 또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매출 최저가로 다시 빼줍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수가 한 번에 여러 개를 같이 등록했을 때와 아닐 때와 좀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등록할 때는 AI로 돌렸다가 그 중에서 잘 놓는 친구는 AI 그냥 두고요. 못 놓는 친구들만 빼줍니다. 항상 AI 광고를 보게 되면 한 녀석이 다 모든 트래픽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빼줍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AI에서 잘 노니까 매출 최저가 빼줘야지. 이럴 경우는 또 망가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AI에서 잘 놓을 경우에는 그냥 AI 둡니다. 사실 쿠팡에서도 그 본인들의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어떤 상품, 어떤 시즌에 막 광고를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막 광고를 해주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최적화된 로직이라고 보고 거기에 속하는 상품들은 AI로 넣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바라봐도 혹시 좋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쿠팡에서는 그렇게 추천해주는 아이템들이 시즌이 지난 아이템들을 많이 추천해요. 요즘은 보니까 약간 3달 전에 미리 알려주기는 하던데 3달 전이면 거의 광고비를 많이 쓰라는 소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경쟁 상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패딩 팔면 팔릴까요? 안 팔리잖아요. 패딩을 보여줘요. 왜? 상위 셀러들이 다 빠져나갔거든. 겨울 시즌 오프하고 이럴 경우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그거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다음 집으로 넘어가서 그 네. 캠페인을 그러면 많이 매출이나 AI 수동으로 진행을 하실 때 그때 갖다 로아스가 저희가 1 예산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는지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 예상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는 3만 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 원으로 해도 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효율을 빨리 나오는 거를 테스트하기에는 3만 원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뚝박 인사이트가 좀 유사한 것 같은데 그 팔리는 트렌드랑 주기가 사실 다가오게 되고 시즌성이 오롯이 완벽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세팅을 혹시 언제 미리 하시고 이럴 때는 신규 광고를 활용해서 계속 다 세팅을 하시는 건지. 제일 좋은 시기는 한 달 전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도 좀 빨라요. 그럼 이럴 때는 신규로 무조건 캠페인을 등록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캠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캠페인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하고 다시 신규로.
그 로아스는 혹시 몇 프로로 세팅하고 계신가요? 놓았어요. 이거 비밀인데. 힌트만 쿠팡이 300에서 350을 디폴트로 약간 그쵸. 제한을 하거든요. 그거를 신뢰해도 되는 건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세이비를 담당하시니까 그런 노아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누구는 500% 해라. 누구는 뭐 700% 해라. 또는 뭐 350% 해라. 사실 이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제품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저는 100%도 해요. 를 내면 100%. 네. 대신 100% 그냥 두면 광고비 쭉쭉 나가요. 자고 일어나면 벌써 3만 다 소진돼 있어요. 결국은 전략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세팅을 좀 루즈하게, 너프하게 잡아갈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가서 빨리 최적화를 시키고 다시 빼줄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그 캠페인 종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걸 아예 모토로 잡은 신규 고객 확보 캠페인 종류가 생겼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로아스를 그럼 약간 많이 낮춰서 세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쿠팡에서 제일 싫어하죠, 이런 얘기하면. 근데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굉장히 비싼 CPC를 가지고 가는 형태다 보니까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쿠팡은 워낙 트래픽이 세기 때문에 굳이 신규 고객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제품이 한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 제품이면 모르겠지만 쿠팡에서 파는 대표님들이 그래봐야 3만, 4만 원대인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있을까요? 다음 섹션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앞에서 신규로 등록한 캠페인들을 운용하는 단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그런 목표 로아스를 이제 설정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 로아스를 혹시 주기적으로 좀 변경을 하시는지, 만약에 하신다면 그 주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주기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변경을 하시는지. 주기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매일이에요. 그리고 변경하는 기준은요, 오늘의 누적 광고비를 보고 변경합니다. 매일 뭐 예를 들어 로아스를 변경하게 되면 광고가 돌아가는데 혹시 뭐 영향이나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엄청 저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혹시라도 최적화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쿠팡이 바라는 바예요.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려야 돼요, 무조건. 그 영향을 절대 끼치는 게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광고가. 일부 이제 셀러분들은 결국 학습 중이나 최적화 기간이 됐을 때 네. 혹시나 광고비가 효율적으로 돌지 않는다, 그걸 겪기도 했다라는 반응이 있는데 많죠. 그럼 그때도 여전히 계속 건드려야 된다. 그럼요. 대부분이 그거예요. 학습 중 일주일 동안 기다리려고 했어. 안 돌아요. 왜? 세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돌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거는 또 어느 거와 연관이 되냐면 세이비에서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학습 중 동안은 그 쿠팡에 보면 그 주의사항을 써놨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은 뭐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네. 멘트가 쓰여 있어서 더더욱 저희는 약간 그걸 조심스러워서 지금 키워드를 관리하는 게 원래 일주일에서 2주일로 변경한 부분이거든요. 학습 중이 그 네네. 7일 정도 최적화 기간이 있어서. 네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우선 이거를 무시를 하고 저희는 어쨌든 키워드를 조금 더 계속 학습 중이어도 계속 바꿔줘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금 하나 신기록 깨긴 했는데 상품 이제 막 등록했어요. 계정도 새 거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2시간 반만 할게 판매가 됐어요. 등록하고 신규 제품이 3시간이 최단시간이었는데 이번엔 2시간 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들은 대부분이 오늘 등록하고 다음날 판매되는 경험을 하세요. 다. 그런데 그 학습이 필요할까요? 학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팔릴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로아스 눈높이를 해준다는 이제 그 범위, 레인지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100% 정도. 그거는 비밀이에요. 그 그건 비밀이에요. 밑에 거 보면 이제 기대 로아스라고 해서 다른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상품 마진 로아스를 이렇게 사용해라, 이 공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드 노아스라고 하죠. 누가 지어냈는지 이름 잘 지어놨어요. 그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투녀님께서 말씀하신 엔드 노아스가 500%야 목표가. 그러면 우리 10,000원 쓰면 50,000원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목표는 200%예요. 대신 100만원 쓰면 200만원이에요. 뭐냐면 결국은 이 노아스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 쓰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니까. 10,000원 쓰는데 500%면 5만원 벌어봐야 뭐예요? 차라리 100만원 쓰고 200만원 버는 게 낫지. 약간 완전 개념 자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광고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당연히 노아스는 낮아져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노아스를 딱 정해놓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광고가 안 들어가요. 저희 수강생 대표님들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세팅한 지는 거의 한 4개월, 5개월 됐어요. 근데 하루에 뭐 500원, 700원 광고비 소진이. 로아스 비율 자체를 픽스해 놓으면 더 효율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고 이 로아스를 유동적으로 맞게 계속 설정을 해줘야지만 더 좋은 판매를 이뤄지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정리 너무 잘해주셨네요. 돈을 버는 로아스라는 게 광고를 얼마큼 돌려야 내가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는지가 다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초보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마진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엔드노아스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제품을 팔았을 때 실제 얼마가 남는지를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들은 아예 정해드려요. 마진까지 제가 정해드려요. 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 제품 팔았을 때 10,000원이다. 그럼 광고비 일단 30,000원 쓴 거잖아요. 거기에 부가세 포함하면 33,000원이죠. 그럼 내가 이 제품을 3개 이상만 뭐 팔면 어쨌든 광고비는 본 거니까 이거를 쉽게 접근해야지 이 엔드노아스에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 밑에 게 진짜 중요한데 쿠팡 광고센터가 보여주는 노아스의 지표 혹시 신뢰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절대 신뢰 못합니다. 아마 쿠팡은 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저희도 싫어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 신뢰를 안 하시게 되면 광고센터를 자주 보시진 않겠네요. 오히려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엑셀로 가공을 해서 직접 보시거나. 그렇게도 많이 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아스 지표를 신뢰하기보다는 그냥 수치 정도가 어느 정도구나, 내게 잘 팔리고 있구나 이런 용도로 보는데 저는 노아스를 거의 안 보고요. 노아스보다는 전환율과 클릭률을 많이 봐요. 사실 그것까지 뻥치진 않으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사실 쿠팡에서는 그 본인들이 제공해드린 로아스가 총 전환 매출 금액 14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로아스를 다시 새롭게 저희 순수한 로아스, 순이익 로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판매 분석에 정산 주기로 바라보는 정산금을 넣는 게 가장 좋다고 혹시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할인 쿠폰,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모든 거 다 제외했을 때 뻥 노아스 말고 네. 찐 노아스로. 쿠팡 매출 올리기 어렵다면 이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세이비를 통해 광고 세팅한 이후 화면입니다. 광고 수익률은 828%까지 올라간 실제 화면입니다. 날짜 보이시죠? 정말 최근 데이터, 찐 데이터입니다. 기존 수익률이 300% 나오던 제품이 828%까지 올라갔습니다. 광고비는 최근 7일 동안 70만원 쓰고 581만원 광고 전환 매출이 나왔습니다. 세이비 세팅 이후 제품 하나로 일주일 매출이 저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단돈 100원이면 30일 동안 사용 가능한 세이비 홈프로 전용 코드를 사용해보세요. 쿠폰 할인액인데 쿠폰 할인액이 이게 반영된 거는 전부 다 광고 상품이라고 봐도 될까요? 광고하지 않은 상품 중에서도 쿠폰 할인액을 많이 적용하시나요? 저희는 해요. 네. 그럼 그거를 광고를 한 상품으로 저희가 바라봐도 될까요? 아니 광고 안 해도 이거는 마케팅 쪽으로 그냥 윙에서 설정하는 네, 맞습니다. 그 약간 프로모션 같은 거잖아요. 쿠팡에서 일부 우리가 쿠폰 할인금 지원해줄게. 네네. 대표님이 한 뭐 1,000원, 2,000원 더 추가해서 네. 저희 할인가를 제공합시다. 약간 이런 제도. 그렇진 않고요. 그냥 쿠폰만 매기면 돼요. 그냥 쿠폰 매기. 프로모션 이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배지 하나 다는 거죠. 쿠폰 할인액 이 배지 하나 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광고로는 보기 좀 어렵다. 네. 그냥 상품 판매 종류, 노출 네. 종류. 네, 그런 맞습니다. 거로만. 노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엄청 활용해요.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쿠폰 뭐 100원 매겨라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윙에서 하시는 거죠? 아니요, 윙 그래서 다 하죠. 네. 제가 그 설명드린 이런 부분도 쿠팡에서 약간 제공을 네.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이렇게 주워 들었거든요. 좀 큰 할인 쿠폰을 매길 때 우리가 지원금 좀 줄 테니까 너네도 이 비용을 내면 우리가 너네 거 완전 큰 쿠폰 할인 뭐 상품이다 이렇게 노출시켜 줄게. 그럼 프로모션, 무료 프로모션. 근데 무료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정말 모르는 소리고 정말 하면 안 돼요. 그 제품은 한 번 걔를 무료 프로모션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제 생명이 다 가는 거예요. 무료 프로모션을 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 가격대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 못 팔아요. 내가 분명히 그로스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스 배지를 뺏어가요. 그러면서 이 가격으로 낮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노키크로스 배지가 없으면 윙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청구비랑 이런 거 다 내고 그 원리가 뭐냐면 쿠팡에서는 그거예요. 무프로 한번 신청하잖아요. 너 이 가격을 팔 수 있는 애잖아. 알고리즘 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프를 꺼더라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고 무조건 걔네들이 제한하는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이 말이 안 되는 금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팔았던 분이 있거든요. 10,000원짜리 팔았던 거를 제한가가 3,800원 나왔어요. 배지를 뺏어가고. 입출구 비용이 2,000 얼마인데 어떻게 3,800원 팔아요? 그리고 여기서 배지를 뺏어가는 게 단순 배지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쿠팡에 들어가서 로켓 배송을 누르잖아요. 거기에 내게 안 떠요. 그게 가장 크죠. 그럼 검색어 쪽은 혹시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태그도? 네. 키워드처럼? 왜냐면 사실 태그는 돈이 드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 상품명과 그 다음 좋은 광고를 해서 그 광고 안에 좋은 키워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동률이 되었을 때 그 동률 중에서 노출을 누굴 그래도 먼저 시켜줄까 할 때 태그다라고 이제 쿠팡을 안내를 해서 저희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태그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그 주기가 혹시 어느 정도로 그래도 자주 바뀌어야 되는지? 저희 대표님도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왜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2월 달에 검색했을 때 이 소비자들의 니즈와 바로 한 달, 하루만 지나도 3월이잖아요.
3월에 검색했을 때 니즈는 완전 달라져 있어요. 3월 되는 순간 봄이다라고 말도 안 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2월은 겨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상황이 오죠. 왜? 3월에는 입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한 달 기준보다는 그냥 그 달이 마감되고 다음 달 넘어갈 때. 월 초에 네. 한 번씩. 등록된 상품들 중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 타겟을 정하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판매를 안 할 거면 광고를 안 하는 거고요. 왜? 쿠팡은 광고 안 하면 안 팔려요. 말씀하신 대로 제품이 있어. 다 광고 세팅을 해줘야 돼. 때려 박는 한이 있어도. 근데 그게 안 되고서 그냥 광고 꺼버리잖아요. 자연 판매는 거의 안 돼. 그럼에도 본인이 좀 나눠서 등록을 하고 싶다 하면 잘 팔리는 상품, 그리고 신규 등록한 상품, 그리고 안 팔리는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1순위로 광고를 등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잘 팔리는 잘 팔리는 애. 잘 팔리는 더 잘 팔리는 네. 이 반대되는 말을 이제 저희가 또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용된 게 태그 쪽은 안 팔리는 상품들을 지금 저희가 노출시키고 있는 게 그때 당시 저희가 좀 인터뷰했던 분들은 안 팔리는 상품을 더 잘 팔리게 하고 싶어하는 니즈도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세 개 중에 굳이 고르자면 잘 팔릴 거를 광고를 태워서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잘 팔리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안 팔리는 제품을 보여주는 건 너무 좋은데 안 팔리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 벌써 세팅부터가 그리고 쿠팡에는 엑셀 대량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그거를 딱 받고 딱 들어가면 이 대표님 계정 딱 까잖아요? 벌써부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엑셀표 하나 받으면 끝나요. 필터, 상품명, 그 다음에 키워드값, 그 다음에 옵션 아이디, 상품 아이디 뭐 싹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순위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사실 태그 쪽에도 활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플랫폼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시장이 사실 좀 다르고 이걸 활용하는 게 혹시 좋다고 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게 뭐 순위에 몇 등이 있고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뭐 하나 꽂히면 그 단어로만 다 주구장창 세팅이 다 해버려요. 그게 가장 큰 문제. 물론 제가 입고 있는 이 티가 티셔츠일까요? 맨투맨일까요? 맨투맨 티셔츠 둘 다 쓸 수 있죠. 그러면 여성일까요? 여자일까요? 둘 다 써야죠. 둘 다 쓰는 건 아니고 뭐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맨투맨으로 가죠? 얘 안 팔려요. 티셔츠 시장이 훨씬 커요. 맨투맨 되게 작아요. 같은 의류지만. 그래서 여기 그런 언어 선택이나 이런 것도 초보자분들은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막 상품명 지을 때 막 뭐 이상한 거 막 다 때려 박아요. 막 그짓게 하더라고요. 태그도 근데 그짓게요. 언어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것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선택만 잘 해줘도 훨씬 낫죠. 근데 이제 중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본인들이 해왔던 이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를 못 버려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얘를 쓴다고 버려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돼요. 초보의 그런 니즈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세팅을 바꾸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쿠팡은 중개셀러가 되기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리시나요? 평균으로 봤을 때. 누구한테 배워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이 기간적인 게 훨씬 달라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강의 들어서는 뭐 제가 봤을 때 1년 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저희 대표님들이랑 해가지고 한 2개월만 5천 원 해도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기서. 3개월 만에 이제 매월 이제 1억 넘게 하니까 그분은 이제 완전 우수 판매됐고, 3개월 만에. 그리고 5천 분들 정도가 이제 딱 우리 저희 딱 중간 정도 나이. 4천에서 5천 정도. 그게 한 2개월 걸려요. 보통 4, 5천 매출하면 마진은 얼마 정도 가져간다고 보는데요? 저는 무조건 한 제품 팔면 무조건 최소 마진 10,000원 이상 벌어요. 되게 세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요. 네. 근데 그 10,000원도 입초고비, 택배비, 그 다음에 수수료 제외하고 그러다 순마진. 찾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 크림 몇 번이면 샀는데. 안 알려주세요. 절대 안 알려주세요. 제가 몇 번을 여쭤봤거든요. 다 놀란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영화 실제만 예고편 프로그램을 하는 게 낫겠는데 너무 장시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